이번에 이제 세제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 세제와 관련돼서 민감한 게 이제 5% 증액 제한. 그동안에는 5% 증액 제한이 세법에서 증액 제한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죠? 처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고 돼 있는 세제 혜택. 뭐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 제가 책 하나 증정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양도세 100% 감면. 이 두 개 세제 혜택은 준공공 임대주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미가 당초 법을 만들었을 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거를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종부세 합산 배제, 그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추가 공제 이런 것들은 5% 증액 제한 룰이 없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부터 적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를 준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두 가지를 빼고는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도래하는 임대차부터는 그때는 5% 룰을 준수를 못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갖가지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이유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 감면되죠, 재산세 감면되죠, 종부세 합산 배제되죠,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75% 감면되죠. 처분 단계에서 이런 6가지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지방세 혜택, 즉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일단 최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이건 지방세와 관련되니까 세무서는 낄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세무서에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지방 세목에서 적용하는 요건만 충족하면은 요 지방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국세는 얘기가 달라요. 국세는 이제 세무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각 세목의 적용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때 국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준수하고 5% 증액 제한 준수해, 그럼 요 세제 혜택을 줄게 하고 처음에는 제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등록하라고, 그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등록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하나하나씩 세제 혜택이나 그 요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2018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18년 9월 14일, 그 다음에 2019년 2월 10일 이 날짜로 해서 몇 번 큰 변화가 있죠. 먼저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은 단기, 장기 상관없이 임대 등록을 해가지고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8년 장기 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합산 배제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해 주겠다고 바꿔놨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센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이제 정책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줬네? 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극단적으로 막아놓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해줄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안 해줄게 라고 막아놓고, 그동안 6가지 양도세 세제 혜택 중에서 그래도 컸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적용되는 거 하고 양도세 100% 감면은 가액 요건이 없었어요. 즉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없었는데 이때 또 9.13 부동산 대책에서 막아놓습니다. 그 큰 혜택을 적용받았을 때 우리는 면적 요건만 충족했으면 되는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액 요건까지 충족해, 그래야만 혜택을 줄게 라고 또 이제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죠. 2019년 2월 10일 날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지방세건 국세건 이때 이후에 계약하는 갱신하거나 신규로 계약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5% 징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여하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요건, 이 두 가지 혜택을 뺀 나머지는 이 이전까지는 전혀 5% 징액 제한을 준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설령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무조건 5%를 준수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많이 요건이 막히고 강화되고 했는데 실익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실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제 혜택이 크거든요, 솔직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종부세를 빼준대요.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실익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지금도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이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봐주겠다. 그리고 임대 개실입니다. 임대 개실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요건이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요 세 가지 1번부터 3번을 엔드로 충족한다. 그럼 요 혜택 지금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대 개실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요 혜택을 지금도 받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은 주택 전체를 갖고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6억 원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별주택은 각 가구별로 기준시가 또는 면적을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수도권 내, 특히 서울에 있는 것도 웬만하면은 다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요 요건만 맞으면은 이하고 얘는 충분히 적용. 주인 세대는 85 평방미터를 되게 넘거든요. 주인 세대는 임대주택이 아니죠. 당연히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진 않겠죠. 근데 그 주인 세대를 임대를 줬을 때 어떡하는 거예요? 주인 세대를 나중에 그러면은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주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 요건을 충족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 면적 요건이 있는 혜택은 못 받는다고 봐요. 거기만. 아, 거기만요? 예. 나머지는 이제 다 받고.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 요 1번부터 3번까지 아니면 1번부터 2번까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5% 룰만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당장 팔 게 아니고 한 8년, 10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등록하는 것도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 혜택을 받으려면 6월 1일이 기산일입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는 6월 1일이고요. 나머지는 6월 1일이라고. 그러니까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종부세잖아요. 걔네들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과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월 1일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세목만 6월 1일에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등록을 6월 1일 전에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 감면하고 종부세 감면은 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감면하고 이제 종부세 뭐 내용을 기재를 했는데 도저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종부세의 지금 현재 이제 정부의 방향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다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주택을 소유했었을 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분산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세율을 강화시켜 놓고 있고 세부담 상한율을 높여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동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겠대요.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가의 70%에 못 미치는데
앞으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시가의 80%까지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계속 상향 조정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계산하려면은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갖고 바로 과세표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그 과표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책적 비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작았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5%씩 증액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9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0%, 즉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그 자체가 과표로 온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지금 종부세를 많이 내게 하는 한 요인으로 이렇게 작동하겠죠. 그리고 세율,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19년도 세율이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상향 조정할게 라고 이제 정책 발표를 보도했죠.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20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아마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세율도 만만치 않고 세부담 상한율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에서 300% 올리겠다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올해 이제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통과돼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은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율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 종부세 부담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요건에 맞춰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된다 하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 그러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산하는 거, 그러니까 양도하거나 뭐 증여하거나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맞으면 등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양도세 세제 혜택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요 6가지 혜택을 준대요.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요 배제는 올해 이제 세법 개정으로 해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얘도 상당히 큰 혜택이었죠. 왜 그러냐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내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고 사가지고 내가 거주를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냥 임대사업으로 짧은 거, 단기, 장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단기, 장기 상관없었으니까 4년짜리 등록해 놓으면은 내가 설령 그 주택에 살지 않았더라도 산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큰 혜택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폐지를 해놨습니다. 물론 예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5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세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요건의 핵심이 뭐냐면 가액 요건이라는 거하고 면적 요건입니다. 가액 요건은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 시가, 즉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하고 면적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개에서는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가액 요건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 가액 요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점의 기준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 시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A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실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그럼 신규로 취득한 요 A주택이 당연히 요때보다는 비싸지겠죠? 그럼 기준시가 자체가 얘가 6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할 구주택은 4억 5천이었는데 신주택으로 탄생해가지고 6억 5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나 이제 세제 혜택 못 받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준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임대 개시 시점.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종전에 6억 이하였으면 그대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재개발 됐는데 나는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또는 양도세 100% 감면 적용은 면적 요건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면적 요건에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불문하고 가액 요건이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난 취득해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특히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을 했죠. 아무튼 등록을 했는데 내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는데 내가 신축으로 이렇게 받은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어요. 얘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기준 시가는 있다며요.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요거는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나는 국민주택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6가지 세제 혜택을 살짝 맛만 이렇게 봤고요.